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한입니다.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어떤 신청 자격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분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용대출이 6억이고 담보대출이 4억이면 총 채무액이 15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과 같이 신용대출 지금 6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담보부 채무가 4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총 채무액이 10억 원이거든요. 그럼 마치 이거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까 저희가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무는 금액의 제한이 5억 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질문은 6억 원이거든요. 당연히 신청 자격이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는 이러한 제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소득자나 아니면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누구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회생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오죠. 법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은 법인 회생 절차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정한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삼아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매월 급여나 연금을 받는 그런 급여 소득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임업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과 같은 이러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을 영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이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와 같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급하시는 변제금이 뭐예요? 변제금은 채무자가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이 연차가 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소득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월 소득을 책정하는 방식이 법원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소득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급여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그리고 연금, 비정규직 이런 분들도 모두 급여소득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소득자의 소득 책정 방식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채무자가 1년간의 소득 진술서나 영업장부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출한 것이 근거가 부실하거나 또는 이 소명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계 영업소득이나 채무자가 진술한 소득 진술서 등을 참고해 가지고 소득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고 있는 그 월 소득에서요, 법원이 최저 생계비를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은 채무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직장을 변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장 변동이 있을 경우에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에 있던 직장의 소득은 산정 자료로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수입 가지고 소득을 산정을 하고요. 두 번째, 급여소득자에서 영업소득자로 전업한 경우에는 영업소득 가지고 평균한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을 하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영업소득자였는데 급여소득자로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업소득자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다 잊어버리세요. 깨끗하게 급여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득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실직을 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그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을 잘 다니고 소득이 있었는데 인가 결정할 당시에 실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조건부 인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무상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법무사님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오는 내용도 법원마다 틀리고 또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오는 조건부 인가 결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부분의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변제기관에서 정한 월 평균 소득보다 20%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월 가용소득에 반영한 수정된 변제기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과 월 변제금의 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사님, 근데 아까 가용소득 산정 얘기하셨는데 뭐 지금 생각나는 재밌는 사례 혹시 있나요? 그런 사례가 최근 처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건설회사에 1년 넘게 이렇게 다니는 걸로 급여소득자로 돼 있거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재직증명서라든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다 돼 있고 근데 실제 이분이 거기서 급여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뭐 계속해서 자문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한테 일정한 급여는 지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회사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실증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영업소득자로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최근에 한 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